안녕하세요.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본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이제 환절기 추운 겨울 날씨가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감기, 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고생하시고 추운 날씨에 이렇게 고생 많이 하는데, 오늘 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대상포진, 영어로 얘기하면 싱글이라는 거고요. 더 원어로 얘기하면 herpes zoster라는 건데, 바이러스죠. 이게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얘기를 짧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에서 싱글은 한국말로 대상포진인데, 많은 분들에게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죠. 아는 분들은 아시니까요. 근데 이제 싱글,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원래는 1차 감염은 우리가 어렸을 때 치킨팍스라고 해서 수두라고 해서 치킨팍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감염을 이제 앓은 사람들이 이제 2차 다시 리액티베이션, 다시 활성화되어서 나이가 먹은 나이에, 그러니까 40대부터도 있지만 대개 50대, 60대, 70대에 다시 재발한, 그러니까 수두 균이 재발한 것을 우리가 싱글,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치킨팍스, 수두를 앓고서 물집이 얼굴, 몸통, 팔 이런 데 이렇게 나면서 크다랗게 아프진 않죠. 좀 열이 나고 아이가 좀 활동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큰 무리 없이, 단 이렇게 물집이 터졌다가 이게 나으면서 이제 가렵고 그래서 긁고 그래서 거기에 상처가 남는 그런 일들도 생기지만 그래도 비교적 무난한 병이죠.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앓고 지나가는 병이 수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은 뭐냐면, 그렇게 수두가 한번 앓고 지나가면 균이, 바이러스 균이 없어져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영원히 남아서 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살고 있는 곳들이 되게 어디냐면 신경 조직입니다. 그래서 척추나 이렇게 몸, 이렇게 여기저기에 신경 조직에 이제 살게 되는데요. 대개 신경 척추 주위로 나오는 어떤 신경이 이제 나오니까 거기 어디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 우리가 풍 맞으면 신경에 지배하는 것에 따라서 한쪽이,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팔이나 다리를 못 쓰듯이 이 수두도 신경 조직을 따라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살고 있다가 어떠한 경우에, 그런 대부분의 수두가 그런 싱글, 대상포진이 재발하는 그런 생기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가 몸 컨디션이 어딘가 안 좋을 때, 그런 얘기는 우리가 가끔 우리 입 주위에 그런 물집이 생기고 그래서 입술이 부르트는 경우가 있죠. 큰 어떤 잔치를 한다든지, 무슨 시험을 본다든지, 무슨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으면 그 어간에 그런 입 주위에 물집이 생기듯이, 그것도 바이러스균인데요. 이와 같이 이 대상포진도 몸에 어딘가 무리가 가면서 피곤한 상태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한 질병과 연관되는 것은 암 환자들, 투병 중이나 투병 전후 간에 그럴 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딘가 그런 여러 가지 만성병이 있으면서 조절이 잘 안 됐을 때라든지, 어떤 특별한 스트레스가 무리가 가고 그럴 때에 이런 대상포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대개 한 40대 이후부터, 어떤 때는 30대, 20대에도 간혹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중년이나 노년에 생기는 것이 이 대상포진인데, 한번 생기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어느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에 신경 루트, 뿌리 근처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이것이 발현이 될 때에는 신경 조직이 지배하는 피부의 영역에 거기에서만 따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 아니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포이즌 아이비, 그래서 이런저런 습진들을 앓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습진이 물집이 생기고 빨갛게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습진의 수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몸의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양쪽으로 나오는 것은, 그거는 대상포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상포진은 신경 조직을 따라서 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신경 조직은 왼쪽이면 왼쪽이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이지 그 왼쪽에 있는 균이 또 올라타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나오지 않죠. 그 얘기는 기찻길에 상행선하고 하행선이 있는데 그 하행선 기차가 갑자기 또 점프해가지고 뭐 하행선으로 이렇게 옮겨 타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탈선하면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와 같은 이치로 왼쪽 그 신경 조직에 이렇게 그 있던 그 대상포진균은 왼쪽에 이렇게 통해서 나오니까 절대로 그 몸의 반대편에 이렇게 물집이 생기거나 수포가 생기면 그거는 대상포진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이게 뭉쳐서 나오죠. 그러니까 어깨 주위면 어깨 주위, 얼굴이면 얼굴, 허리면 허리, 이렇게 다리면 다리에 어느 한쪽으로 나오면서 되게 몸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몸이 처음엔 옥수수 쑤신다든지 그 근육 부위가 뭐가 불편하고 결리는 듯한, 그래서 뭐 무리했나 내가 뭘 그 힘들게 들어라서 이제 근육을 그 무리가 갔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 날 가면 좀 더 아프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많은 그 통증을,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픈데 이 거울을 통해서 그 대상포진이 그 등 뒤에 여러 개가 난 거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는 얼굴에 눈 위에나 코나 이렇게 얼굴 한쪽으로 그 극심한 그 통증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대상포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대상포진이 이렇게 생기는데 1차 감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두도 대상포진을 그 수두, 치킨팍스를 어렸을 때 알지 않은 사람이 나이 먹어서도 1차 감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1차 감염의 수두는 온몸에 이렇게 그 수포가 생기는 것이 1차 감염이고요. 이와 같이 그 2차 감염으로 대상포진은 몸의 왼쪽이나 오른쪽, 얼굴이나 어깨나 이렇게 뭐 허리나 이렇게 다리나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나면서 온몸에 그 극심한 그 통증과 어떤 그 감기 몸살을 앓는 것처럼 열도 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아픈 사람은 지독하게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수포가 동반되는 거가 있고 아주 약하게 지나가는 경우는 수포가 거의 그 보일 둥 말 둥 거의 그 피부에 그 발진이 생기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픔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두 개 갖고 나오면서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증상은 굉장히 그 큰 그 편차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수포들이 어느 몸의 한쪽에서만 나고 굉장히 몸살과 그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대상포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가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 모든 대부분의 그런 그 바이러스 감염증은 약이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약이 대상포진에도 있긴 있는데 이와 같은 그 대상포진은 그 약이 24시간, 72시간, 한 이틀, 3일. 요새 플루 바이러스, 독감 그 균이 이렇게 감염돼서 독감이 생기려고 그럴 때 약 한 72시간 이내에 그 테미플루라는 독감약을 먹으면 경과가 좀 약화되면서 그 전체 그 앓는 날수도 좀 주는 그러한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대상포진이 생겨서 한 2, 3일 내로 의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발트렉스나 에이사이클로비아라는 그 항바이러스 제제를 한 일주일 정도 쓰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때는 우리가 통증약도 드리고 그다음엔 그 소염 진통제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부신피진 호르몬, 프레드니솔 계통의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상포진을 앓은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그 피부도 깨끗하게 그 수포가 없어지면서 깨끗하게 낫고 통증도 완전히 그 가라앉고 없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인데요. 간혹 가다가 이 대상포진에서 피부는 다 나았지만 그 통증, 그 격심한 그 통증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한 분들은 그 아주 그 극심한 통증이 계속 수년 동안 그 남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개월, 또한 몇 년, 어떤 때는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그 대상포진 앓은 이후에 그 앓은 부위가 계속적인 통증이 남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에 이와 같이 그 곧 이틀, 3일 내에 한 72시간 이내에 의사를 만나서 그러한 항바이러스 제제하고 소염 진통제, 때로는 그러한 그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솔 약을 먹음으로 해서 약간의 그 예후를 좀 좋게 그리고 그 예후가 그 대상포진 앓은 이후에 그와 같은 통증이나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런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한 그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좋은 뉴스는 뭐냐면 이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일반적으로 미국 예방학회에서는 60세 이후에 대상포진을 맞으십시오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상포진은 50세 이후에 맞을 수가 있고 50세 이전은 우리가 권고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0세 이후에 맞는, 그러니까 60세 이전에, 그러니까 50세부터 60세 사이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권고하는 분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만성 그 통증이 있는 분, 전반적으로 허약한, 특별한 병은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허약한 분들에게 우리가 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40대나 50대의 대상포진을 이미 한번 알아서 그 아픔을 알고 무서움을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맞기를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예방주사를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면역 그 억제 치료를 받는 그러한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mild나 moderate, 그 약한 정도의 면역 치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류마티스나 어떤 간단한 병으로 그런 류마티스에서 그 항 면역 약을 먹는 그런 분들도 대상포진 주사를 50대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심각한,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을 예정에 있는 분들도 그런 것을 받기 전에 이와 같은 대상포진 그 주사를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그 항암 치료제를 쓴다든지 그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적극적으로 아주 그 항암, 그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분들은 그 대상포진을 맞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상포진을 맞을 수 없는 분들은 젤라틴이나 네오마이신이나 그런 거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맞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임신하신 분들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60이 넘은 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요. 대개 그 이전이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어떠한 그 유익함이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60 이후인데 대상포진을 맞아야 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이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시면 대상포진이 생기는 거를 억제하고요. 이미 한 번, 두 번 앓으셨던 분은 앓으셨던 분들도 이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대상포진이 재발할 확률을 낮춰드리고 전혀 앓지 않았던 분들은 대상포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대상포진 그 예방주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상포진을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도 대상포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그 병의 경과가 짧고 굉장히 경하게 약하게 그 지나가는 그 같은 도움을 이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상포진이 그 얼마 전에 생겼는데 언제 내가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그래도 무서워서 이제 맞기를 원하시면 대부분의 그 우리가 권하는 것은 대상포진을 앓으신 분들은 얼마 전에 앓으신 분들은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기다린 후에 대상포진을 맞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을 한 6개월 이내에 그 맞으신 분들은, 앓으신 분들은 6개월 내지 1년, 12개월을 기다리신 다음에 맞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대상포진을 막 앓고 있고 그 대상포진 약을 먹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그 대상포진 주사를 맞은 다음에는 그 항바이러스 제제 그런 것들은 대개 한 14일 이내에는 그와 같은 대상포진 항바이러스 약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대상포진 주사를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치의하고 상담하시고 그래서 내가 언제 그 대상포진을 알았다든지 어떻게 그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항암 치료나 이런 면역 억제제를 맞는지 혹은 본인이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주치의하고 상담 후에 접종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언제 수두를 알았는지 모르겠다. 혹은 대상포진을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피검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한 후에 맞아야 되는가 안 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그와 같은 수두, 그러니까 1차 감염이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그 2차 감염, 즉 대상포진을 옛날에 알았는지 혹은 경하게 지났는지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피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상포진 주사 예방주사를
맞으시면 되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특별히 따로 할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상포진이 한번 앓으면 참 무섭고 굉장히 그 심한 병이지만 경하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럭키한 분들은 그렇지만 굉장히 그 나이가 먹고 연로하신 분들이 대상포진을 앓으시면 굉장히 심하게 힘들게 겪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예방학회에서는 60세 이후의 분들은 대상포진을 맞으십시오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50대 이후에라도 대상포진을 앓거나 주위에 있어서 무서워서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세 이후에는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대상포진을 한번 앓은 분들이 대상포진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기다리신 이후에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에 맞아서 무슨 유익함이 있냐 그러면 대상포진을 이미 앓으신 분들은 재발할 확률을 낮추고요. 그런 알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생길 확률을 낮추고 그 다음에는 이미 생기했다 그러면 대상포진이 그 예방주사가 그 경과를 경하게 함으로써 쉽게 그 대상포진의 그 경과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도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그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